네, 일단 제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2000 원래 이제 한국과 네덜란드에서 이제 건축 관련된 그 공부와 도시재생 건축 관련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일을 좀 하다가 2016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서울여객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제 건축 관련된 그 담당 코디네이터로 이제 일을 하다가 7년 정도 그러니까 공공조직에서 일을 했죠. 그다음 작년을 마지막으로 작년에 송정동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마지막으로 해서 공공조직에서의 일을 이제 그만두고 오래된 미래 공간 연구소 로컬퓨처스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만들어서 작년 5월부터 이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첫 번째 기획 프로젝트가 이 115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약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115 프로젝트는 뭐 키워드가 순수 민간주도 도시공생 현실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도시공생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그냥 붙였는데요. 그 이유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이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공생이라고 글자 하나 바꿔가지고 부르고 있는 약간 슬픈 느낌이 있고, 이것은 현실이다라는 이상적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낼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그 7년 동안의 그 공공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더 많이 배워야겠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저 나름의 해결책을 좀 찾아나가고 있는 첫 번째 시작점이고요. 그때 이 엉켜있는 그 실타래를 풀 때 하나를 들어 올려서 이제 하나씩 풀려 올라가는 게 저는 이제 115 프로젝트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저는 원래 이제 옛날 공간들을 좀 좋아했습니다. 한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게 제가 살던 대전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엑소노메트릭이고, 제가 좋아했던 논산의 한 고택의 어떤 그런 한옥의 엑소노메트릭인데, 저는 약간 이런 평면을 가지고 조금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 아파트는 어디서 왔는가 뭐 이런 거 가지고 혼자 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좋아했었고요. 여기는 이제 서촌에 제가 살던 한옥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문갑방 대문을 들어오면 문갑방이 있고 마당이 있고 마당을 통해서 이제 대청마루와 이제 건너방 있고 화장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살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도시재생 때문에 네덜란드를 가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한국에 대한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해서 조금 실제 살아보면서 좀 느껴봐야겠다고 해서 이 한옥 80년대 한옥을 얻어가지고 1억에 40만 원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살게 됐었는데, 여름에 얻었었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돌아가려면 뭐 그냥 여름인데도 덥지도 않고 뭐 에어컨 없어도 살 수 있고. 근데 이제 점점 한 10월, 10월 달쯤 되니까 점점 추워지면서 저희 집에 이제 여기 이제 동네 형님, 그때 당시 친했던 동네 형님들도 두 분 와 계시는데 그렇게 많이들 놀러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하시더니 점점 추워지니까 아무도 안 오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1월 달쯤에 여기 밖에 서가지고 여기서 이제 뽁뽁이 치고 비닐 치고 막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그 뽁뽁이는 어디서 사냐, 어떻게 치냐라고 이제 물어보셨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서 생각했던 게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 서촌의 이슈가 뭐였냐면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자와 한옥마을을 지켜야 된다는 이제 주민들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고, 저는 당시에 서촌주거공간연구회라는 그 서촌에 있는 이제 자발적 주민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소속되면서 한옥을 좀 지키자는 쪽의 입장이었었고, 근데 이제 그런 할머니의 질문을 들으면서 이게 이분은 저야 이제 나이도 좀 젊고 건축 전공했으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이분들은 평생 이렇게 힘들게 춥게 살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한옥이 좋다는 거 알겠는데 그런 것들을 대안 없이 그냥 지키자고만 하는 거 또 다른 폭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도시 맥락을 지켜가면서 새로운 니즈를 반영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질문에서부터 도시 재생이라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접하면서 네덜란드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데프트 공대 베를라에서
도시재생 건축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로테르담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좀 하다가 제가 이제 접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도드레우트라는 도시에 폐 정수장이 방치된 폐 정수장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폐 정수장이고 앞에는 이제 진흙벌 뭐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이거를 도드레우트 시에 지나가던 민간 디벨로퍼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1유로에 50년을 빌려주세요. 그래서 도드레우트 시가 그걸 흔쾌히 승낙을 하고요. 이 민간 디벨로퍼는 자신의 모든 돈을 들여가지고 이 공간을 다 개발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본인이 다 가져가지만 그 기대 효과는 그 여기 이 주변이 다 슬럼가였습니다. 원래 이 슬럼가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의 어떤 기대 효과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호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공동 텃밭에서 기른 유기농 재료들을 가지고 먹는 유기농 레스토랑과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게 이제 탄탄하게 되니까 도드레우트 시는 원래 16세기 골든에이지 때는 엄청나게 번성했던 항구 도시였으나 그 이후로 쇠퇴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관광객들까지 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사랑받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안에 이제 내부 호텔 방 모습이고 밖에 이제 로테르담 강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례는 좀 한국에 많이 알려진 사례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메터라고 하는 네덜란드 건축가 그룹이 암스테르담 시의 한 그 강 옆에 있는 폐 조선소를 조그마한 조선소 땅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암스테르담 시에 제안을 하죠. 그래서 1유로에 10년 빌려주세요. 대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암스테르담 시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 땅을 좀 보려고 했더니 이 땅이 너무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염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신 게 이 땅을 정화하는 풀을 먼저 심어가지고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암스테르담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문화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버려진 배들도 많고 그래서 버려진 땅 위에 버려진 배들을 긁어 모아서 일단 다 위에다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풀을 심고 배를 올리고 배와 배 사이에는 그 땅을 밟지 않도록 이제 그 데크를 조성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건축사무소, 공방, 디자인 오피스, 그다음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이제 숙박 관련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안내 데스크가 있고, 이런 데가 다 이제 게스트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또 운영되고, 여기는 해변 모래사장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동네 펍으로 쓰고 있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제 데크로 이어져가지고 왔다 갔다 배 사이를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름 되면 여기 풍덩 뛰어가지고 이제 수영도 하고 이제 그런 공간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암스테르담은 한국은 그러니까 서울은 강남이 조금 비싼 동네라는 인식이 있다면 여기는 좀 바뀌는. 근데 여기도 이 주변도 다 이제 슬럼가였었는데 여기가 이제 주민들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많이 오는 공간이 됐고요. 여기는 암스테르담 해도 예전에 이제 르크로비제가 그 수직 공간을 이제 막 만들 때 그때도 이제 한국이 가장 사실은 그게 이상적으로 잘 구현된 나라이긴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도 60년대에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시 외곽에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 언뜻 보면 우리나라의 복도형 아파트 같은 모습인데 이게 실패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은 마당이 있고 한 높아도 한 3층 정도에 그런 집들을 좋아하지. 이렇게 동간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차로 이동해야 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아파트 시설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한 거를 누가 채우겠냐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오는 이민족들이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한 30평짜리 집에 30-40명이 이제 같이 사는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막 총으로 쏘고 막 이런 우범지대가 되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행기가 한번 추락을 합니다. 여기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비행기로 폭파된 더더욱 이제 더 흉물스러운 곳이 돼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암스테르담 시에서도 굉장히 골칫거리인 동네가 되는데 이후에 민간 디벨로퍼의 이제 제안으로 여기를 아주 싼 가격에 민간 디벨로퍼가 이제 암스테르담 시로부터 이제 얻게 되고 그런 공간을 이제 레노베이션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레노베이션을 이제 하게 되고 그 안에도 또 역시 가장 좋은 인테리어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공간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뭔가 뭐 그런 범법자들 같이 생긴 그런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힙한 뭐 그런 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는 또 암스테르담시에서 또 가장 지금 인기 있는 주거 지역이 또 되기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로테르담에 있는 아파트 사례인데요. 하도 슬럼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테르담 시청에서도 얻어가지고 본인들이 살짝만 고쳐가지고 한번 분양을 유도해봤는데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민들이 먼저 1유로에 빌리고 그거를 이제 다시 진짜 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을 고치고 하면서 커뮤니티까지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원래도 역시 여기도 당연히 수련가였으나 지금은 정말 고급 주거지가 돼서 나가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아이들 키우고 뭐 이런 것들까지 너무 좋은 동네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이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고 있다가 이거를 한국 가면 이런 재밌는 프로젝트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도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와서 이제 저는 원래 대전 사람이어서 서울은 너무 날고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외국 보면은 각 도시마다 또 그런 건축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는 대전에 가서 좀 자리를 좀 잡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전에 가서 아버지 회사에 이제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 이제 빈 게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책상을 이제 막 이렇게 세팅을 하면서 2016년 3월달에 들어와가지고 세팅을 하면서 이제 조금 쉬고 있었는데 3월 중순에 MBRDB라는 회사에서 서울로 7067을 설계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교석 팀장이라는 분이 이제 네덜란드 학교 선배이고 해서 이제 한번 서울에 왔으니 얼굴 보자 해서 서울역 일대를 같이 이제 돌면서 얘기를 좀 듣고 거기 같이 나와있던 서울시 관계자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이제 헬조선에 왜 들어왔냐.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왜냐면 사실 저도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왔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회사를 만들러 들어왔고 지금 대전에서 그걸 세팅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보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만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센터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걸 조금 한번 같이 도와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력서를 한번 내봐라 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걱정하셨거든요. 왜냐면 건축사무소를 연다는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 사무소를 연다는데 당시로서는 뭐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들은 그러시잖아요. 나라의 녹을 먹으면 다 좋은 줄 아시고 이제 하라.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제 건축과 거버넌스 코디네이터로 한번 경험을 6년 정도 했고요. 그때 저의 역할은 저희 센터가 여기 서울로 7017 옆에 바로 있었고 서울역과 서울로를 중심으로 중민만리동, 서계청파동, 동자동, 회원동, 그다음 영동, 남대문시장 주변 인근 한 200만 제곱미터, 여기 우리 부시장님 계셔가지고 제가 그 구역을 주민들과 함께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까지 하는 역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세상을 배웠고요. 책상머리에서 디자인만 하던 제가 이게 세상이구나. 왜냐면 제가 멱살 잡히고 주민들한테 박원순 앞잡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너 집에 갈 때 너 벽으로 머리 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들었고 제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오더라고요. 공황장애 초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계동의 서자, 서울역의 서자만 들어도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면서 식은땀 나고 뭐 그래서 그만둘까도 생각했었고 그러다가 어쨌든 버텼는데 뭐 그게 참 잘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안 하고 이제 혼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해서 하고 싶어가지고 했었는데 송정동에서 그 도시행센터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게 돼서 이제 현재 지금 있는 이 송정동에서 이제 있게 됐죠. 그러면서 이 건물주를 알게 됐습니다. 이 건물주가 저희를 찾아와가지고 이 3년 동안 비어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셨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처음에 굉장히 좀 여기도 이제 보면 뭐 곰팡이부터 이건 그래도 좀 깨끗해졌을 때 찍은 사진인데 뭐 노숙자들이 자고 있는 흔적부터 해서 굉장히 좀 위험하고 지저분했죠. 어쨌든 이 공간을 보면서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봤었던 1유로 프로젝트가 생각나고요. 이거를 공공조직 안에서 1유로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민간의 건물을 공공이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먼저 이제 건물주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내부에 들어가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커뮤니티 호텔이라든가 1유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저희만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이제 큰맘 먹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 근데 제가 작년 4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 3월에 이제 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부시장님하고 저기 오셔서 잘 알겠지만 나 이제 그만 둘 거다. 결혼을 앞두고 그러면은 내 월급이 끊길 거고 앞으로 나는 이런 것들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행히 뭐 믿어주셔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고 한 7개월 정도 월급 하나 못 갖다 주고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약 7단계 저희 나오면서 1유로 프로젝트를 건물주분을 설득할 때 행정 빼고 우리끼리 합시다. 오히려 우리끼리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취지에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건물주를 한 3번 정도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건물주분도 흔쾌히 오케이 재밌겠습니다. 해보시죠. 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초기에 프로세스를 7단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사업성 검토고요. 2단계는 건물주 설득해서 공간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3단계가 1유로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는, 결에 맞는 저희 브랜드를 엄선하는 거. 그리고 4단계가 이 브랜드들과 함께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차례에 걸친 그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고 뭘 할 거니까 어떤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가면서 설계를 했죠. 그리고 설계가 끝나고 그거를 이제 공사부터 오픈시까지가 4단계. 그래서 현재 4단계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자, 올해 2월달 중순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5단계, 6단계가 동시 진행 중인데 5단계는 브랜드 디벨로핑, 그 다음에 내부 시스템 안정화, 6단계가 지역 네트워킹, 7단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건물주를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작년 6월에 설득해서 6월 말 정도에 저희가 이제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모집 공고를 내서 그때 한 3주 정도 오픈 공고를 했었고 그때 76개 정도 브랜드가 입주 신청을 했었고 그 중에 17개 브랜드를 이제 4단계에 걸쳐서 서류 심사부터 엄선을 해가지고 이제 뽑았는데 그때 이제 크게 3가지 심사 조건이 있었습니다. 1유로 프로젝트는 절대 공공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건 민간 프로젝트고 이거는 최소국의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공공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공공 건물을 해서 이제 저렴한 가격에 그 시민 조직이나 어떤 브랜드들한테 이제 빌려주는데 문제는 퀄리티 관리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뭔가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인데 사람들이 없을 때만 문을 엽니다. 특히 또 특히 그 코로나도 겹치고 그랬긴 했는데 예를 들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문을 열죠. 근데 사실은 그때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주말에도 문을 닫고요. 그럼 이런 공간들이 성공을 하려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시간에 문을 열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저는 초반에 세팅을 할 때 정말 100% 상업적으로 잘 되는 공간을 쫙 나열해 놓고 왜 성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10가지에 대한 이유를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걸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서 하나라도 안 맞으면 그 브랜드를 뽑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고 그 첫 번째가 3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 두 번째가 3년 동안 돈을 어떻게 벌 건지 그리고 세 번째가 대표들의 에너지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뒤늦게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희는 로컬퓨처스 오래된 미래 공간 연구소라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저희는 소셜 디벨로퍼 아키텍트와 브랜드 디벨로퍼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셜 디벨로퍼 아키텍트란 도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걸 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내보자, 착한 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미션이 좀 있고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자는 미션이 있고, 그 다음에 착한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브랜드들을 인큐베이팅해서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슬로건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가 역량을 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좋은 세상은 좋은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고, 좋은 도시는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좋은 사람은 좋은 라이프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리는 건강한 결정들이 모여서 좋은 공간, 좋은 도시,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기본적인 슬로건에서부터 모든 저희 기획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을 하고 이 1년 프로젝트가 다 거기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3년 동안 비어져 있던 이 빈 공간을 채우는 컨텐츠를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컨텐츠로 가득 채워서 브랜드로 가득 채워서 이 공간을 경험하는 전후의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길 바라고 있고 그 변화에서부터 좋은 도시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작동시키는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작동되고 지속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 구조를 내야 되는 그런 실험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저희한테는 그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운영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했고 관련돼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벌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무인으로 운영한다고 제안했던 팀들은 다 제한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에너지 대 에너지로 사람이 전달하는 게 맞지 뭔가 무인으로 해가지고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제안할 것인지 저는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저는 판단했을 때 이 브랜드를 뽑는 심사의 기준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이 브랜드와 컨텐츠를 경험했을 때 전후가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상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이제 보기도 했었어요. 이게 처음의 모습이었고요. 한번 정리한 모습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펼쳐놓고 서류 심사부터 그다음에 이 공간을 어떤 컨텐츠들이 있으면 좋겠는지 저희 나름대로 먼저 컨텐츠를 먼저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76개 브랜드와 그 컨텐츠가 맞는지에 매칭을 시켰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어떤 브랜드인지 서로 소개하게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어떻게 콜라보할 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자인을 통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제 6월 30일 날 모집 공고를 내고 한 8월 말 정도에 최종적으로 17개 브랜드를 뽑았고 9월부터 9월 말까지 한 달 정도 3번의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10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공사를 1차적으로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12월 말에 연말 특수를 좀 누려보고자 했으나 우리 브랜드 분들이 너무 이제 준비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차라리 추우니까 1월 한 달 동안 조금 더 준비를 하자라는 걸 해가지고 2월 15일 날 오픈을 했고 그러니까 약 한 5개월, 6개월 정도 만에 사람들 뽑고 이제 공사 끝내는 것까지 그 다음에 오픈까지 그 정도 했고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공식 오픈한 지는 이제 3개월이 딱 조금 넘는 어마어마하게 밀어붙였고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송정센터에 있을 때 만약 이걸 했다면 과연 저희는 이 비용이
5억이 조금 넘는 비용으로 이제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했을 때는 사실 이런 프로젝트 아마 10억이 넘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도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17개 브랜드들이 이제 뽑혀 있는데요. 디자인은 뭐 돈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성향도 그렇고 해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솔직하게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정도만 이제 보여주자라는 디자인 방향으로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그냥 옛날 외관이나 그런 것들 최대한 그냥 다 살렸고 창문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로고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줬습니다. 뭐 1로 프로젝트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좀 4차 추가 공사를 조금 들어가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영어로만 써놔가지고 지나가는 분, 저희 이제 투비 타겟은 동네 주민들이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그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서 이제 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외부에서도 오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 전략상으로도 그다음에 저희 정체성상으로도 60-70%는 지역 주민들이 와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동네 분들이 이제 허들이 느껴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조금 외관을 조금 더 편안하게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당시에 그래서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부 건강 관련된 라이프스타일 제안하는 브랜드가 있고 커피 관련된 브랜드가 있고 가드닝 클럽, 서울 가드닝 클럽이라고 하는 가드닝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서핑 관련된 브랜드가 있고 여행자 플랫폼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행자 플랫폼에는 이제 와인바랑 그 유럽에서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유럽 물건들을 소개하는 쇼룸도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켄드 스파스라고 하는 1인용 명상 목욕탕, 그다음에 요가 명상을 운영해주는 브랜드도 있고 가죽 브랜드도 있고 그다음에 앱센트라고 하는 심신의 안정을 주는 향 브랜드도 있고 그 박스룸이라고 하는 사진관, 그다음에 KBS 이육정 PD님이 운영하는 요리일류도 들어와 있고 베럴스라고 하는 친환경 편집샵도 들어와 있고요. 고마켓, 생활 밀착형 동네 마켓을 표방하는 고마켓도 들어와 있고 푸드리라고 하는 다용기 순환 시스템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스타트업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농 과일 아이스크림 브랜드, 그다음에 꿀 브랜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정말 대표님들부터 모든 스토리가 정말 재미있고요. 다들 대기업이나 대부분 분들이 대기업이나 어떤 재밌는 기업체에 다니다가 나와서 본인들이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브랜드도 있고 뭐 요리류나 고맙게처럼 좀 유명한 브랜드도 있고 저희가 일부러 좀 이렇게 믹스를 시켜놨고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디벨로퍼의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하고 요즘 이제 뭐 이건 업데이트가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저희는 모든 브랜드들은 각자 고유 컨텐츠에 기반한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저희가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115 프로젝트는 결국 플랫폼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다양한 삶의 대안 방식에 대해서 경험하고 영감을 얻는 그런 양방향 그런 플랫폼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17개 브랜드들이 발산하는 그런 제안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의 브랜드들, 기업들, 그다음에 심지어 개인들까지 오셔서 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재밌는 게 있다면 저와 얘기해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서 괜찮으면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을 이제 또 브랜드화 시키는 걸 또 도와주려는 계획도 있고 아까 이제 5단계의 브랜드 디벨로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브랜드들 투자자들도 저희가 라인업을 한 상태예요. 괜찮은 브랜드들은 또 투자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6단계는 지역 네트워킹입니다. 저희는 이게 3년 개런티고요. 물론 끝나기 전 6개월 전에 건물주랑 얘기해서 더 연장할 수는 있겠으나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그때가 되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어떤 115 프로젝트의 가치와 그런 생활 패턴을 좀 이 지역에 조금 계속해서 이제 안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상인회부터 해가지고
유니온을 좀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성동구청장님도 왔다 가시면서 같이 이제 성동구랑도 MOU를 맺고, 이 지금 옆에 큰 건물도 성동구 복합청사인데요. 이것도 이제 7월달에 오픈을 하면 저희와 연계해가지고 계속해서 여기다 주민을 이제 하면 저희는 또 주민들과 그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하는 프로그램도 하는 식으로 이제 같이 상생하는 구조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모든 브랜드들이 일주일에 1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의무 사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퀄리티 체크부터 다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는 페널티를 주고요. 30개가 쌓이면 퇴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잘 지키고 재밌게 하면 그분들은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런 인센티브가 쌓여가면 2기, 3기 때도 연장해서 연장을 해주기도 하고, 3번 연장이 되면 저희가 이제 파트너 포지션을 주기로 했고, 파트너 포지션이 된다는 얘기는 일부 결정권과 앞으로 저희가 사실은 착한 부동산 개발, 착한 도시 개발 회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공간 개발 사업들을 할 때 미리미리 이렇게 우리가 우리 결에 맞는 브랜드들을 이제 인큐베이팅 하면서 쌓아놓는 데이터와 네트워킹을 가지고 그때 사업 참여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공동 성장하면서 저희는 저희 색깔에 맞는 어떤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주거 사업을 지금 지방의 제주도 쪽에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스마트팜 시티부터 지방 인구 소멸 관련된 이슈들을 조금 해결해 보는 일유로 프로젝트, 그다음에 커뮤니티 호텔, 그다음에 일본의 호시노야 리조트, 얼스 호텔 이런 것들을 좀 믹스한 저희만의 어떤 그런 컨셉의 기획을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6월부터 일부 구간이 착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늦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보시면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생산해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설득되고 지지를 얻기 시작한 상태고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플로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재생센터에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주민들하고 플로깅, 쓰레기 주소만 산책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면 주민분들이 그거 거마비 나오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본인 동네 하시는 건데도,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은 이제 플로깅 한다고 인스타에 올리면 부산에서도 오시고, 그다음에 평택, 수원 이런 데서도 송정동 쓰레기를 주스러 오세요. 네. 그래도 같이 쓰레기 줍고 같이 밥 먹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 계속해서 많은 저희 지지하시는 분들이 와주시고, KBS부터 조선일보부터 다양한 언론 매체에 계속해서 이제 소개가 지금 되고 있고, 저희는 하여튼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지역의 동네 주민 중에 이제 바다 씨, 그다음에 조건 씨 이런 SES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유니세프, 일유로 프로젝트, 그다음에 SES, 조건 씨 이렇게 해서 플리마켓을 열어가지고 그 기금을 터키 쪽에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저희 한 400m 정도 줄을 섰었고, 그때 이제 주민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어요. 왜냐면 여기는 사실 그런 풍경을 본 적이 없는 곳이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줄을 섰다는 것만으로도 동네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다양한 요리 인류에서도 얼마 전에도 대한 스님 오셔가지고 사찰 음식 먹어가면서 고민도 들어주고 그런 것들에서 다양한 영감을 주는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많은 브랜드분들이 기획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기획을 해보신 분들은 프로그램 계속 운영하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무슨 여성의 날부터 해가지고 무슨 날만 되면 그거랑 다 엮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저희는 매달 한두 번씩 반상회의를 해가지고 약간 상가 번영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옛날 느낌으로 우리 어떤 문제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기도 하고, 조 공간 키친에서 매일 같이 점심을 같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랑 한 분이 계세요. 셰프 출신의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밥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냉장고에 반찬을 갖다 놓고 펼쳐놓고 이제 하나씩 뷔페식으로 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친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일본이랑
뭐 영국 이런 곳에서도 이 사례를 보시려고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보신 케이스, 그다음에 주민분들하고 그 동네 축제 할 때도 같이 이제 힘을 모아주시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일로 프로젝트를, 그다음에 커뮤니티 호텔이라는 프로젝트는 저희한테는 어떤 돈을 많이 벌어주는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시그니처 프로젝트 같은 거고, 저희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여기서 쌓이는 데이터와 네트워킹을 가지고 착한 도시 개발 사업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네.